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화장품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중국인을 비롯해서 일본인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 관광객이 좀 증가했다. 이렇게 언급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도 들어와 있었는데요. 보시면은 여기 영신조님께서 조영신님이시겠죠? 자, 안녕하세요. 저는 살면서 댓글을 처음 남기셨대요. 아, 영광입니다. 첫 댓글이 이제 제 쪽에다 남겨주셨네요. 좋아요랑 구독도 하셨겠죠? 저는 연우 29,370원, 비중 80%. 비중이 굉장한 자신감으로 담으셨어요.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회사로, 이거 제가 과거에도 많이 소개해드렸죠? 연우 같은 경우는 4월 초에 화장품주 관련해서 기대감을 갖고 구매했었습니다. 4월 초에 매수했다고 하면은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해결될 거다, 이제 합의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접근하셨네요. 네. 최근 실적도 많이 올라와서 치고 올라갈 줄 알았으나 오늘 공매도 과열로 인해 다시 가격이 하락 중이다. 2분기 실적까지 들고 갈지 고민돼서 댓글 남겨본다. 2분기 실적이면 3개월 남았네요. 네, 그래요. 3개월. 29,370원. 네, 29,370원. 아마 남기신 날이 이쯤이 아닌가 싶어요. 공매도 과열로 하락했다고 하기에는 하락한 게 있나요? 이게? 보세요. 공매도 과열로 하락했다고 하기엔 하락한 게 없어요. 이날은 그냥 상승 중에서 상승하는, 여기 얘는 먼저 밀렸잖아요. 4월에 먼저 밀렸다가, 그쵸? 4월에 먼저 밀렸다가 28,500원 요 구간이 중요한 구간이다. 이거 과거에 설명드린 거예요. 제 거 앞쪽에 보시면은 이 화장품 관련주를 제가 한번 리뷰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기업이 연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화장품 용기 회사 말씀드렸고, 이거는 K뷰티가 성장을 하게 되면은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A사가 잘 팔렸니, B사가 잘 팔렸니, C사가 잘 팔렸니, 이 제품이 유행하는 타이밍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랑 상관없이 A사, B사, C사 다 연후해서 이제 화장품 용기를 이제 가져다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냥 평균적으로 이게 종목이 막 급등 흐름이 나오면서 막 상한가 나가고 막 잘 그러진 않아요. 차라리 그런 자극적인 소재를 보시면은 한국 화장품 제조나 그런 쪽을 보시는 게 맞는 거고요. 코리아나나 이런 쪽을 보시는 게 맞는 거고, 연우는 그렇진 않다. 근데 좀 꾸준할 수 있다. 이쪽은 꾸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인 관광객이 늘지 않더라도 면세점에 와서 사가는 건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보부상도 이제 저기 일본 가서 옛날에 사오듯이 중국에서 우리나라 와갖고 면세점 와서 이렇게 사간단 말이에요. 그럼 판매만 되면 연우는 다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꾸준한 기업이다. 묵직하게 꾸준하게 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보시면은 생각보다 좋아요. 지금 흐름이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밀렸는데 저점 안 깨고 기존에 요 중간치에서 이렇게 공방을 벌였었는데, 이 구간에서 오히려 단기적인 이중바닥을 찍었죠. 이런 식으로 단기 이중바닥 찍고 올라와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종목을 들고 계신다면은 이제 아까 39,300원, 그죠? 370원. 그럼 요 구간이잖아요. 그냥 매수 가격 자체가 높은 거예요. 이거는 매수 가격 자체를 좀 높은 거고, 이게 28,000원, 500원 이 구간에서만 매수하셔도 괜찮은데 조금 더 높게 사셨으니까 그게 아쉬운 거지, 종목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요런 건 고민할 수 있겠죠. 금요일날 이렇게 다시 올라오고 오늘도 좀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이게 조금 높게 요 31,500 요 구간, 그냥 500원이라고 할게요. 깔끔하게. 이것도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자, 31,500원 구간, 요 구간에서 기존에 걸렸던 구간이기 때문에 요 위쪽에서는 저항을 한번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한 차례는 거의 다 온 거잖아요.
31,500원 구간에 한 차례 다 온 거잖아요. 돌파 시도하는 걸 잘 봐야 돼요. 돌파가 되면은 들고 가는데 돌파돼서 안착이 돼야 돼요. 돌파 시도 나오고 쪼르륵 밀리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윗꼬리를 이렇게 달고 내려오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건 의미가 없다고요. 장중이 아니고 마감 기준으로 돌파가 성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중에라도 돌파 실패하면은 일부라도 분할매도 강의 보세요. 강의. 예. 예. 주말에 올려드렸으니까 분할매도 강의를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거 보시고 대응을 좀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불안불안하니까. 중국인 관광객 같은 경우는 그 이번 노동절 연휴 기간이 있었잖아요. 1분기에. 그러면 그때 작년에는 2018년에는 이제 4만 명이었어요. 근데 올해 19년에는 중국인 관광객 7만 3천 명. 크게 늘었죠. 그리고 이게 중국이고요. 여러분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일본인 관광객이 늘어나는 거는 확인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제가 1분기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중국인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 일본인 관광객은 확실히 늘어난 게 보입니다. 길거리에 많이 보여요. 그냥 가도. 명동이랑 동대문, 남대문 이런 데 가보시라니까요. 이쪽을 매매하시는 분은 부산이면 부산도 저쪽에 뭐 가보시면 되잖아요. 번화가에 가시면은 여기 일본인 같은 경우가 이번에는 작년에 9만 명이었어요. 9만 명. 중국인이 그렇게 많은데도 사드 때문에 안 들어왔었죠. 4만 명인데 일본이 작년에 2배가 넘었죠. 자, 올해 일본이 16만 명 넘게 왔어요. 16만 1000명인가? 16만 명 넘게 왔단 말이에요. 자, 2배가 넘죠. 일본 관광객이 중국 관광객보다 2배가 넘죠. 대신 그건 있어요. 일본인들은 와서 사갈 때 짜요. 좀 돈 쓰는데 근검이에요. 근검 절약형이에요. 그래서 뭐 큰 돈을 쓰고 가지 않아요. 딱딱 쓸 만큼만 정해준 만큼만 쓰고 가고, 중국인은 대신 아마 이렇게 절반이 안 돼도 중국인이 더 많이 쓸 가능성도 있어요. 정확하진 않더라도 가능성이. 중국인 통이 커요. 대륙의 스케일이라고 하죠. 이 사람은 통이 커요. 이 일화 중에 그런 일화가 있죠. 중국인 부호가 옷가게에 갔어요. 옷가게에 가서, 보통 여러분 옷가게에 가면은, 옷을 사러 가면은 내 몸에 이렇게 입어보고 이렇게 비교한 다음에 요거 이쁘네 하고 몇 개 고르잖아요. 골라서 요렇게 있는 거 중에서 그러면 요거 2개 주세요. 요렇게 매수하죠. 매수래. 요렇게 해서 사오죠. 옷을. 주식하는 사람이 이게 문제야. 다 매수래. 옷을 요렇게 선택적으로 사오잖아요. 일본인도 마찬가지예요. 요렇게 해서 선택적으로 사가요. 예. 근데 중국인은 대륙의 스케일이라고 해서 중국인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그 영상이었나 뭐가 있을 거예요. 옷가게에 들어가가지고 옷이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다 보더니 우리처럼 요거 주세요가 아니고 이거 빼고 다 주세요. 이거 빼고 다 주세요. 그러니까 몇 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 빼고는 일단 다 사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스케일의 차이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부산 놀러 갔다, 여러분들이 서울 사람이 부산 놀러 가면은 한 4명이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쪽 입장에서는 진상일 수도 있어요. 메뉴를 2개만 시켜. 그리고 먹고 옆집 가서 또 2개 시켜서 먹고, 또 옆집 가서 2개 시켜서 먹고. 우리는 부산에 자주 못 가니까 맛집만 이렇게 투어하면서 다니고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상일 수도 있죠. 4시 가서 2개 시키고 하는 거. 일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중국인들은 들어가면은 4명이 갔는데 메뉴를 8개 막 10개 이렇게 시켜요. 푸짐하게 놓고 먹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옷이나 이런 쪽도 다 마찬가지예요. 뷰티 상품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해하시겠죠? 뭔 얘기를 하려는지. 일본인들 많이 오는 거 좋은 거예요. 일본인들이
많이 오는 것도 좋은 거고 중국인들이 많이 오는 것도 좋은 거다. 많이 오는 거 좋은 거다. 근데 요건 아셔야지. 예. 일본인들이 소비하는 것보다 중국인들이 한 방에 소비하는 금액이 두당 금액이 더 커요. 보통은. 그러니까 요건 알고 계셔요. 중국인들이 좀 호탕하다라고 해야겠죠. 그런 느낌이 있다. 일본인들은 검소하다라고 해야 되겠고. 뭐가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소비 패턴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비 패턴을. 괜히 또 이런 거 가지고 막 뭐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 나라 문화인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 저 같으면 연우는 이제 요 구간 있잖아요. 31,500원 위쪽에 내일이라도 돌파 시도를 하면은 안착하는지를 봐가지고 조금 분할 매도를 시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참고하세요. 분할 매도 전략 같은 경우는 같이 한번 볼게요. 저 같은 경우 OEM, ODM을 좋아한다. 전체적으로 다 밀려야 정상이에요. 지금 시장이 저렇게 안 좋을 때는 코스맥스 그 좋은 종목도 이렇게 쭉 밀려 있잖아요. 그죠? 쭉 밀려 있잖아요. 이렇게 밀려 있는 게 정상이라고요. 이렇게 밀려 있는 게 정상이라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뭐 다른 건 안 그럴 것 같아. 한국콜마 뭐 이런 거 안 밀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강한 거예요. 한국콜마는 코스맥스보다 낫네. 예. 코스맥스보다 낫네. 뭐 이게 그 약간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그 뭐죠? 그 한국콜마에서 나온 거 그 애터미 애터미 쪽 성장이 잘 되고 있죠. 애터미 요즘에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죠. 옛날에 저 어릴 때는 그 아메이 같은 게 방문 판매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방문 안 하고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잘 되고 있다. 뉴스킨도 그렇고 뭐 이런 게 잘 되고 있죠. 요즘에 제품만 좋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상표에서 뭐 어떤 제품이 좋은지는 전 잘 모릅니다. 제가 쓰는 제품은 아니라서. 근데 일단 판매가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방어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콜마는 코스맥스보다는 지금 더 나은 상황이다. 코스맥스보다는.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까지도 말씀드렸죠. 요거까지 해서 뭐 세 종목 정도 뭐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아까 좀 자극적인 거 볼 때는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게 한방은 있다. 자극적인 이런 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막 급등이 나오잖아요. 한 방에. 이런 게 좀 자극적으로 한번 올라오면 자극적으로 올라와요.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서 그러지 올라오기만 하면 호재성이 있다 하면은 여기도 보시면 자극적으로 한 방에 크게 올라오잖아요. 28,000원대에서 한 번에 42,000원대까지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극적이긴 해. 한국 화장품 제조가. 그러니까 한방 노리시는 분들은 이런 쪽 하시는 거고, 꾸준함을 보시는 분들은 연우 같은 걸 하시는 거고, 돌아선다 싶으면은 OEM, ODM 같은 경우도 꾸준하고, 그리고 원래 대장주가 LG생활건강이라고 했죠.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다 안 좋을 때, 다 내려올 때 얘 혼자 이렇게 막 짱짱하게 올라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4월까지도 잘 버텼는데 5월에 좀 무너지긴 했어요. 5월에 무너지긴 했어도 기존에 제가 리뷰해드릴 때 그 당시 주가보다 위죠. 그래도 그 당시 주가보다 올라갈 때 주가보다 위잖아요. 지금 아직도. 그러니까 이게 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LG생활. 그리고 최근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급락까지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 보면은 오히려 생각보다 좋은 움직임이죠. 생각보다 좋은 움직임 보이다가 최근에 뭐 요만큼 요렇게 밀려 내려온 거는 뭐 귀엽지 뭐 이 정도는. 그동안 아모레퍼시픽 고생하신 분들 많으신데 그거에 비하면은 최근에 밀린 정도는 아유 이제야 반등이 나왔는데 이 나쁜 놈들 이런 식이 되는 거지. 이 나쁜 놈들 이번에 좀 합의 좀 보지 왜 이렇게 지연시키고 그래 이런 느낌이 되는 거지. 계속 흘러내리진 않잖아요. 아모레퍼시픽이 이제는. 그런 거 보면은 이제는 조금은 강해지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와가는 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틈새 시장으로 뭐 SD생명공학 같은 경우도 한번 이제 밀릴 때 시원하게 밀리죠. 이 종목이 올라갈 때도 시원하게 올라가요. 보시면은 올라갈 때도 보시면 시원하게 올라가죠. 한 방에 이 7,000원대에서 8,000원인가요? 8,000원대에서 8,000원 초반에서 23,000원까지 그냥 한 방에 막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갈 때 시원하게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시원하게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상한가 이런 거보다는 올라갈 때 추세를 좀 가파르게 만들어서 올라가는, 한 방에 이렇게 치고 가는 거는 이제 한국 화장품제죠. 대신 내려갈 때도 얘는 이렇게 크게 내려가고, 한국 화장품제조도 내려갈 때는 급락이 한번 나오고. 그러니까 다 장단점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연우를 선호한다는 게, 연우도 뭐 당연히 강하게 뭐 갈 때도 있고 뭐 강하게 내려올 때도 있죠. 근데 그나마 이쪽이 저는 그냥 제 성향에는 좀 잘 맞는 것 같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올 땐 이것도 뭐 크게 내려오고 그래요. 올라올 때도 뭐 강하게 올라올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근데 좀 안정적인 편이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매매하신 거 잘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연우가 평균적으로 꾸준하지 않겠느냐. 뭐 로드샵은 워낙 뭐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보세요. 로드샵 계열은 로드샵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올라가는 거 있고 일정 부분 내려가는 게 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따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우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밀려있는 종목들도 저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중 무역 전쟁이 합의가 돼야 돼요. 돼야지 좋고, 관광객이 서서히 늘어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미국을 선택을 못하는 이유도 중국에서도 이제 우리를 따돌림 하면은 피곤하니까 약간 중립적인 의사를 비추는 게 좋은데 좀 중국에 좀 많이 목매고 있죠. 중국에 목매는 이유는 지금 정권이 이제 북한하고 이제 뭘 해봐야 되니까, 그러면 중국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권은 중국에다가 목매는 정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약간 중국 쪽에 치우쳐져 있다. 지금은 사실 글로벌 현재 시황에서 살아남으려면 미국에 붙어야 되는 게 맞는데, 미국이 지금 줄 세우기 시작했잖아요. 니네 우리 라인이야 중국 라인이야 세우기 시작했잖아요. 우리는 미국 가면 미국 라인, 중국 가면 중국 라인, 이렇게 중립적으로 잘 해야 됩니다. 지금 중국 쪽에 좀 쏠려 있는데 이러면 트럼프가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전에도 문전박대 당하고 그랬었잖아요. 대통령께서 가셨는데. 그러니까 요거를 중국 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게, 얘네도 입장은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중립적으로 살짝 이쪽에 중국에 기울었던 거를 살짝 중앙으로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중국을 너무 배제하면 북한이랑 얘기하기가 또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알아서 잘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외교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외교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저런 걸 저런 중용을 지키면서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화장품 관련주 같은 경우는 제가 선호하는 쪽은 아니라고 했어요. 저는 매매하라고 하면 다시 매매하라고 해도 지금 밀려있는 쪽을 매매한다면 OEM, OEM 바뀌었네요. 자, OEM 그리고 ODM 이쪽을 저는 매매를 하겠다. OEM, ODM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이제 주문자에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하면 오케이. 반도체로 치면은 약간 파운더리 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뭐 ODM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거 개발했으니까 너네 상표 붙여주고 팔아줄게. 약간 요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약간 다른 점이 있어도 쉽게 설명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운더리 개념으로 생산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하면 오케이 우리가 생산해줄게요. 우리 생산만 하다 보니까 요런 좋은 제품도 생겼는데 요거 계약하면은 당신네 뭐 얘기 같이 개발했을 수도 있고 상표 붙여서 팝시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ODM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쪽하고 용기 쪽을 굉장히 선호한다. 다시 보더라도 대형주 중에서는 LG 생활건강 쪽을 볼 것 같다.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생각보다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참고만 하세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갈게요. 대응 잘 하시고요. 지금 같은 장에 연우 들고 계시는 거면은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적이 좋은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비중만 좀 줄이세요. 연우는 많이 가져갈 종목은 아니에요. 10에서 20%. 20%. 물론 이번에 성공했으니까 이번 매매는 잘하신 건데 앞으로는 10에서 20% 정도 하고 좀 이제 종목을 교체하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현금 확보되면은 현금을 조금 들고 급하게 매매하지 말고 조금 들고 상황 보면서 그 현금으로 이제 천천히 투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할매수 분할매도 방법 그거 꼭 보세요.
아시겠죠? 그거 보시면은 길이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요 하단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람 설정해 주시고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에게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